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 덮으로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18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과 연관된 대장동 수사가 한창일 때 그런 말이 한번 나왔었죠.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 지분은 그분 것이다. 그분 것. 해서 이 그분이 이재명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게 묻혀 있습니다. 대장동 저수지 그 자금이죠. 검은 자금. 저수지와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그분 것, 천하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이것은 그때 정영학 녹취록에 나왔었고 또 한 번 그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이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 그러면서 이 남욱 지분은 25%, 김만배 지분은 12.5%, 나머지는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말했다. 김만배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만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데 이 그분 것이라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이 김만배에게 그런 말이 좀 안 나오도록 그분 것이라는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정리를 해라. 그렇게 일종의 지시를 했다. 김만배에게. 그런 사실이 검찰의 공소장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가 허위 인터뷰로 대선 공작을 한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 공소장이 일부 언론에서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검찰 김만배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와서 그분 아니라고 정리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 허위 보도 의혹 공소장에 이게 기재가 됐는데 그 신학림 씨가 한 허위 보도 의혹 공소장.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프레임 김만배가 퍼뜨렸다. 이재명 캠프 김만배 씨가 유포한 허위사실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런 이 공소장 내용인데, 자, 내용은 이겁니다.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서 먼저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 이게 뭐 윤석열이 조영 씨, 브로커에게 그 커피 한 잔 타주면서 수사를 무마했다. 자, 그게 이제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에 보도한 내용이었죠. 신학님과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기초로 그렇게 대선 공작을 벌였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그러니까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과 더불어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투트랙으로 전파했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를 덮기 위해서 하나는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 하나는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 이걸 투트랙으로 전파를 했는데, 뭐 윤석열 수사 무마 프레임은 조영 커피 이걸로 많이 이제 아시는 내용이고,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뭐냐면은 공산당 프레임의 골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오히려 성남시의 이익을 위해서 성남시장 역할을 충실히 해서 성남시 이익을 위해서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다. 이런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유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산당 같은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어떻게 뭐 민간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줬겠어. 자, 그런 말이 그때 당시에 나왔었죠. 공산당 프레임.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과 대장동 개발 비리를 연결시키는 그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재명은 공산당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때 나왔는데 그게 프레임 설치였다는 겁니다. 공산당 프레임. 이재명도 초기 그 의혹이 불거진 초기인 2021년 9월 14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장동 사업의 공공 환수 실적을 막 강조를 했죠. 단군 이래 최대의 뭐 환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하천 대유 대표였던 이성문 씨가 법정에서 자신을 이재명을 빨갱이 공산당 이렇게 부른 사례를 제시를 했다. 자, 내가 독하게 민간업자들의 이익을 돌아가는 것을 뺏었기 때문에 그 민간업자들이 나에게 빨갱이 공산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무슨 거기서 무슨 돈을
뭐 사찰을 취했단 말이냐, 빼돌렸단 말이냐, 뭐 저수지를 만들었단 말이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 자체가 공산당 이게 프레임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대장동과의 연결성을 끊기 위해서. 검찰은 이렇게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성문 씨의 법정 정언, 역시 김만배가 만든 허위 프레임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이재명은 빨갱이 공산당 이 자체가 김만배가 설치한 프레임에 의해서 가짜로 만들어진 거라는 이야기죠. 검찰은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이 나기 시작하던 2018년부터 이재명 측과의 유착관계를 은폐, 그러니까 숨기기 위해서 하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우리는 이재명과 사이가 나쁘다는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 우리가 이재명으로부터 많이 빼앗긴 구조로 가야 한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민간업자들로부터 수익을 많이 빼앗아간 것처럼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지침을 대장동 일당에게 계속 강조를 했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당 프레임은 이제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분 것, 대장동 지분의 일부는 거분 것,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연락이 자꾸 온다. 이른바 대장동 거분, 그때 대장동 거분, 이 정영학 녹취록에도 나오고 남욱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대장동 거분의 정체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좀 인터뷰해서 번복을 해라. 종용을 했다. 자, 김만배가 남욱한테 자꾸 그 이재명 캠퍼스한테 연락이 오는데 당신이 그때 녹취록에 나온 내용을 당신이 법정에서 뭐 대장동 거분거, 대장동 지분을 이재명 시장 쪽에 몇 %, 절반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좀 번복해라. 자, 그래서 대장동 거분의 정치에 대한 인터뷰 번복을 종용했다. 이렇게 검찰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배는 2021년 10월에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거분 것이라는 녹취가 논란이 됐을 때 남욱 씨에게 연락을 해서 이재명 캠프에서도 연락이 계속 오니까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지시도 했다. 자, 이재명 캠프에서 누가 연락을 김만배에게 이렇게 막 할까요? 뭐 정진상, 김용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뭐 이재명이 직접 김만배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을 수도 있죠. 그거 다 그 대장동 거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아니라고 좀 남욱 변호사하고 그 대장동 일당에게 좀 시켜서 좀 인터뷰도 하고 해라.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심으라. 자,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공소장에 보면은 김만배 씨는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함으로써 이재명 쪽과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고 했고 이재명 쪽에서는 김만배 씨가 유포하는 허위 사실을 해명 근거로 적극 활용했다. 짜고 쳤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수사무마 프레임 조우영 커피 그 혐의의 경우는 김만배가 만든 허위 사실이 뉴스타파, 뉴스버스를 비롯한 각 언론의 보도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의 진상규명 특위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대선을 사흘 앞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이야기죠. 가짜뉴스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롭게 그 김만배 공소장에 나온 내용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대선 직전에 허위 인터뷰를 가지고 공작을 했다. 이것이 하나 확인됐고 하나는 이재명은 공산당 빨갱이 이 프레임은 만든 거다. 그 이재명이 이 개발 이익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는 가져가지 않았다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거짓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공산당 프레임을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거분 것 이것은 계속 지금도 그 부분은 이재명일 텐데 그래서 대장동에 뭐 400 몇십억의 저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이제 거분 것 그 부분은 곧 이재명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좀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좀 해서 알려라. 자, 이것들 이런 내용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오늘 그 언론에서 공개한 김만배 공소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눈에 띄는 기사가 있습니다. TV조선이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문체부 과장 소환, 예비비 조사. 자, 타지마할과 관련된 외유 그 수사가 얼마 전에 그 배당이 됐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형사 일부에 고발된 사건인데 이 수사가 굉장히 지금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수사. 김정숙의 인도 방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체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 방문에 필요한 예비비 편성을 담당했던 부서의 현직 과장. 그래서 예비비 편성이 이뤄지는 과정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2018년이죠. 김정숙은 대통령 휘장이 달린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죠.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을 방문해서 외유성 출장 논란이 일었고 국고 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여행을 할 목적으로 피 같은 국민 세금 4억 원을 탕진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죠. 그런데 그때 김정숙 인도 방문에 들어간 예비비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가 담당을 했는데 그 과장이 참고인으로 소환돼서 진술을 한 겁니다. 그 과장을 참고인 신문으로 불러서 당시 전용기 비용, 전용기를 민간 항공기 타고 가지도 않고 그냥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는데 그 비용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서 예비비 4억 원이 편성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당시 문체부가 기재부에 신청한 출장 예비비 4억 원은 하루 만에 국무회에서 땅땅. 자, 여사님, 그 타지마할 가시는데 빨리 돈 마련해 드려야지. 4억 원 하루 만에 땅땅. 그리고 이례적으로 신청한 지 사흘 만에 예산이 착 배정. 미스터리죠. 하루 만에 4억 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이 타지마할 의혹은 2018년에 한번 논란이 됐었죠. 그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는데 잠잠하다가 아시다시피 지난 5월에 문재인이 해고록이라고 내서 거기서 이 첫 배우자 단독 외교 이렇게 치켜 세우면서 재점화됐습니다. 단독 외교인지 단독 외유인지 외국 유람 단독 외유 쪽에 가깝죠. 그런데 그것을 4억 원의 국고를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 4억 원짜리 인도 타지마할 여행을 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신문은 좀 기분 좋은 소식을 국민에게 참 상쾌한 청량감을 주는 소식을 일면 톡 그리고 3면에 올렸고 또 어떤 신문은 뭔가 찜찜한 그런 소식을 일면 톡 그리고 3면에 올렸습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좋은 소식입니다. 유럽서 프랑스 꺾었다. 24조 체코 원전 수주. 칼 같은 락기의 가성비 체코 맞춤형으로 원전 모델까지 바꿨다. 그 사진이 있죠.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 한쪽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이 악수하는 사진인데 한국과 프랑스가 체코 24조짜리 원전 수주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두 기를 건설을 하는데 24조짜리, 두 기를 또 추가하게 되면 40조짜리.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 원전 수출 성과. 자, 이 원전의 선진국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타지마할 인도 유람이나 가고 했던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원전을 하면서 기세를 꺾어놨었죠. 이것을 다시 지금 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코 맞춤형으로 원전 모델들 다 바꿨다. 원전 수주 비결 이런 것도 계속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변에서도 원전 팀 코리아가 해냈다. 이렇게 쭉 특집성으로 기사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동아일보는 민망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동아일보 일면 톡과 3면 기사입니다. 국정원 정보활동 미국에 탈탈 털렸다.
국정원 수미 테리의 명품백 선물, 블링컨 회의 자료 등 받았다. 그 사진 보시면은 그 밑에 사진은 미국 FBI가 다 이 수미 테리라는 이 사람의 이 정보 활동을 한 대가로 이 한국 국정원으로부터 뭐 선물을 받는 그 선물을 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미국 FBI가 완벽하게 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미 검찰 CIA 출신 한국계 수미 테리 등록 안 한 채 한국 요원으로 활동했다 이렇게 기소를 했습니다. 국정원이 명품을 선물하고 자금까지 지원했다. 공소장에 매장, 식사 사진 등이 담겨 있다. 수미 테리 측은 미국에 봉사해온 업적을 왜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정원 그 간부라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FBI에 의해서 이 사진까지,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 수미 테리라는 전 CIA 그 고위 직원이었죠. 이 사진까지 다 찍히고 그리고 또 대화 내용까지, 그러니까 도청, 감청 다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은 그것도 모르고 또 식사를 하고 이 한국 대사관 소유의 차량을 타고 뭐 떠났다. 한국 대사관 차량을 뭐 이용을 하고 전혀 이 정보의 기본도 지키지 않아서 탈탈 털린 그 사건이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망신살에 뻗친 국정원 활동이 그 기사를 동아는 1면 그리고 3면에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저는 이거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금 자해극을 벌이는데 어제는 한동훈 후보도 자해극에 빠져들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야당에 먹잇감 던져줬다. 제가 계속 먹잇감 투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나경원이 내가 법무부 장관일 때 공소 취소 부탁했다. 나경원은 헌정질서 정립을 얘기한 거다. 여당 전당대회 또 자해성 폭로전이 나왔습니다. 뭐냐면은 17일 그러니까 어제 CBS 라디오 4차 방송 토론회 가시는데 자 여기서 나경원, 한동훈 두 사람이 이재명 왜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이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죠. 나경원 후보가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후보의 책임을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장관이 책임을 느끼라는 말은 몰상식한 이야기다. 이렇게 반격을 했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국기문란 사건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한동훈 후보가 갑자기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나에게 부탁한 적 있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개입할 수 없다. 그거 말했다. 그러니까 왜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못했느냐 하니까는 법무부 장관이 그런 것까지 구체적 사안에 개입을 할 수 없는 것 알지 않느냐.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는 사례를 들으면서 이 나경원 그 후보가 그때 패스트트랙 그 국회 소동 사건이죠. 그걸로 해서 이 기소가 됐는데 그 공소를 좀 취소해 줄 수 없느냐고 나에게 부탁했지 않느냐. 나는 법무부 장관이더라도 구체적 사건에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법무부 장관에게 사사로운 청탁을 했다. 그 공소 취소를 해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렇게 되면 또 야당에게 먹잇감을 투척해버린 거죠.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에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민주당과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고 당시 한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3명, 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이 국회법 위반과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기소됐고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나경원 후보는 국민 앞에 섰고 대제하라.
나경원 후보가 윤석열 정권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 청탁을 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나경원 후보 해명은 이겁니다. 의회 폭주에 온몸으로 저항을 했고 27명의 의원과 보좌진이 기소당했다.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 달라는 말을 한동훈 후보가 공소 취소 부탁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보수 가치에 대한 책임감도 연대 의식도 없는 대표에게 당일 맡길 수 없다. 어쨌든 끝나면은 후유증이 엄청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방탄 차원에서 하는 국회 입법 폭주, 심지어 탄핵, 여기에도 동참하는 의원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죠. 자, 동아일보 정치면입니다. 여당 당권 주자 모두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실속이 없다. 토론회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 질문에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 필요 한 목소리를 냈다. 그래서 제2부속실 대통령 배우자의 일정을 관리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져서 다시 부활을 해야 된다고 했고, 청와대도 용산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원 문제 등 사람을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큰 논란이 여기저기서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김건희 여사만 남은 전당대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무시 논란, 김건희 여사 댓글팀을 둘러싼 국정관여 의혹 논란,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건희 여사가 진중권 강원대 특임교수와 57분간 통화한 사실이 공개됐고, 또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면서 지금 방송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마구 투척하는 심평 변호사와도 총선 전에 이 심평 변호사가 또 공개했습니다. 나도 진중권만 김건희 여사가 통화하는 사이 아니야. 나도 통화했어. 총선 전에 통화했어. 또 공개를 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부속실 설치 필요성이 더 부각되는데, 용산에서는 정원 핑계를 대면서 질질 끄는 상황입니다. 7월 18일 목요일 보내드린 조간닥풀이었습니다.